자, 마이쮸 수명시켰으니까 되시고 있다가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 확률 들어가는데 확률은 그냥 경우의 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을 생각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확률입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순열 조합이 끝났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확률을 푸시게 됩니다. 자, 확률.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확률에서는요, 사건들, 일어나는 사건들을 집합으로 처리한다라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들을 구하시게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먼저 첫 번째 영어 정리부터 확률에서 나오는 영어부터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시행과 사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요. 시행은요,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자, 사건은 이벤트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사건의 이름을 정할 때에 이를 많이 써요. 이벤트의 약자. 그리고 시행은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사건은 행위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3의 눈이 나왔다라고 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것을 시행이라고 하고 3의 눈이 나오는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집합 1, 2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얘기야. 사건들을 집합의 원소처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하면 집합처럼 사용한 거지 완전 집합하고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마치 집합처럼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본 공간과 표본 공간 그리고 근원 사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원 사건. 표본 공간은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야. 자, S라는 말을 쓰고요. 전체 집합과 유사한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모아놓는 것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라고 한다면 표본 공간은 집합 1, 2, 3, 4, 5, 6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다라는 얘기야. 뭐 간단한 얘기고요. 그런 사건은요, 어떤 A라는 사건이 있는데 사건의 원소 개수가 1개짜리인 사건을 가지고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하면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 이런 것처럼. 오케이. 주사위를 던졌더니 뭐 5의 배수 말고 더 좋은 거 없나? 하여튼간 한 가지만 나오는 거. 한 가지만 나오는 사건들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주겠다 라는 얘기야. 이것들만 좀 친숙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게 전사건이란 말이 있고요. 전사건과 공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사건은요, 어떤 특정 사건 A가 스페이스, 표본 공간과 똑같아지는 걸 얘기해요. 자, 주사위를 던졌더니 10 미만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다겠죠, 다. 나중에 확률로 따지면 1이 돼버리겠지. 무조건 나오는 사건입니다. 공사건은요, 느낌이 딱 그렇죠. 자, 공집합이 돼버리는 사건, 하나도 없는 거. 주사위를 던졌더니 음의 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도 없겠죠. 그치? 그리고 합사건과 곱사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합사건과 곱사건. 자, 합사건은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또 눈으로 연결된 걸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합집합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 곱사건은 교집합에 대한 사건을 다룰 때에 곱사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합사건은요, 중학교식으로 얘기하자면 또 눈으로 표현될 때, 곱사건은 and라고 표현될 때 우리는 곱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합사건, 곱사건. 배반 사건과 여사건도 있군요. 배반 사건과 여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오시게 되고요. 배반 사건은 뭐냐? 두 개에 대해서 사건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배반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동시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주로 배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다뤄가지고 나중에 더 얘기하겠어. 중학교 때까지는 주로 이제 배반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는 배반 사건이 아닌 사건들, 즉 곱사건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시게 됩니다. 자, 여사건은요 느낌이 오시죠? 여집합입니다. 여사건이라는 것은요 납대보 다, 자 자기 빼고 다를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용어가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이제 확률이 있는데 확률은요, 자 probability라고 불러줍니다. probability. 그래서 P를 약자로 많이 쓰게 됩니다. probability.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리고 확률은 세 가지입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고요. 수학적 확률.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 있습니다. 자, 기하적 확률은요, 교과서에서는 없는 내용이지만 시험에서는 가끔씩 내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평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주로 수학적 확률이 수능에서 100% 나오게 됩니다. 수학적 확률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한 번 던졌더니 짝수가 나올 확률 구하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게 수학적 확률이에요. 그게 정확한 확률일까요? 안 그래요. 너희들이 10번 던져봐. 정말 5번 짝수가 나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러는 게 더 많을걸? 그치? 뭐 6이 나오는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6분의 1이라고 불러주지만 6번 던졌을 때 6이 꼭 한 번 나오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야. 그치? 막 도박 영화 보면 그냥 확 그냥 무조건 6만 나오잖아. 자, 그것처럼 자, 수학적 확률은요 그냥 그럴 거야 라고 그냥 예상하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로 되고요. 그럼 이게 수학적 확률이 실제에서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온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직접 다 던져. 주사위를 100번, 1000번 막 던져. 그래갖고 통계를 내는 거지. 6이 몇 번 나오느냐. 자, 중요한 건 통계적 확률이 횟수가 반복될수록 통계적 확률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n분의 rn이라고 표현하거든. 자, n은요 시행 횟수예요. 시행 횟수. 직접 시행을 합니다. 던져요. n번 던져요. rn은요 특정 사건이 나올 횟수죠. 횟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시험에서 나올 때는 되게 정말 허접하게 나와요. 아예 통계치가 주어져. 인구가 몇 명 있는 데서 10년 지나니까 인구가 몇 명으로 줄었다. 사람이 기지를 10년 안에 사람이 죽을 확률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다고. 그래서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시면 n분의 rn. 즉 주사위를 한 10번 던져봤어.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야. 근데 주사위를 1000번, 10,000번 던져봐. 무한이란 말은 우리가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를 쓰긴 쓰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은 횟수를 시행한다라는 얘기야. 보통 100단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냥 많이 던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굉장히 주사위를 많이 던지게 되면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져요. 수학적인 확률을 P라고 불러주거든. 라지 P라고 쓰는데 이 수학적인 확률에 거의 가까워진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통계적 확률은요, 오케이, 그냥 이 정도까지 아시면 돼요. 그냥 여러 번 던지면은요, 수학적인 확률과 같아지니까, 수학적 확률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은요,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에,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분에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부여야 되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 전체 집합을 S로 잡습니다. 이제부터 U라고 안 하고요. 스페이스, 전체 집합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 개수, 이런 식으로 써주겠다. 이게 수학적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수학적 확률은요, 최소 0 이상 1 이하가 돼 주시는 겁니다.
0이 돼버리면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고요. 1이 돼버리면은요, 전사건,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 되더라. 자, 라는 겁니다. 말만 뭐 거창하고요. 문제 푸는 건 똑같아요, 중학교들랑. 자, 기하적 확률은요,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원소 개수를 셀 수 없을 때, 카운팅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녀석에 대해서 자, 확률을 구할 때 우리가 기하적 확률을 사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자, 원판이 있는데요. 정확히 3등분이 됩니다. 정확히 3등분 되고요. 10점, 20점, 30점이 있어요. 다 틀렸습니다. 30점 맞았네요. 자, 30점 맞출 확률을 물어봅니다.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 전체 면적분의 그 특정 사건의 면적, 이렇게 구하는 게 기하적 확률이에요. 면적분의, 전체 면적분의 뭐 굳이 안 쓸게요. 전체 면적분의 특정 면적 또는 전체 길이분의 특정 길이, 이런 식으로 도형적으로 접근하겠다. 자, 왜? 다투를 여기다가 던지는데 찍힐 수 있는 횟수는요, 셀 수 없어요. 무수히 많아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카운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면적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다 다른 지 오래됐다. 찍고 있죠? 찍었지? 자, 이게 됩니다. 너희들 고1 때 부등식 영역이 없어져 버렸잖아. 우리 때 부등식 영역이 있을 때는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로 많이 나왔거든.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나오더라도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신에서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면적으로 구한다든지, 연적으로 구한다든지, 또는 길이로 구하는 걸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딱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중학교 때처럼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냥 쭉쭉 필요한 문제들만 풀어줄게요. 갈비를 너희들이 풀면 좋아. 갈비가 참 문제들이 좋은데 난이도가 꽤 있어요. 학교 문제들을 좀 모아놨다 보니까 일단 쌤 하나를 제대로 푸는 거에 집중하시고, 나는 그래도 좀 잘 맞고 싶다 하시는 고삼학생분이 계시면, 수학 잘 맞고 싶다라는 고삼학생분이 계시면 갈비도 풀어주세요. 수학 잘 안 맞아도 돼라는 고삼학생분이지만 안 풀어도 돼요. 자,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확통이에요. 개념은 다 누구나 다 알게 돼 나중에. 근데 얼마나 많이 문제를 풀고 얼마나 많이 내용들을 풀어봤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자, 필요한 것만 좀 할게요. 첫 번째 41쪽에 보시는 부분들은요, 영어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73번. 73번.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얹어가지고 두 변이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P라고 하죠. 자, 동전을 던져요, 두 개를. 총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 뒷면, 앞면,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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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P는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 이거 두 개에 대해서 배반 사건. 자, 이게 없으면 돼요. 배반 사건이란 건 뭐야? 교집합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집합을 만들 수 있는 원소가 이 두 가지가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것들이 있으면 안 돼. 배반 사건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이것들로 만들 수 있는 집합 개수는 몇 개가 나오느냐? 몇 개가 나오겠어요? 2의 제곱 4개가 되겠죠. 부분 집합 개수 물어보는 거죠. 이것들을 원소로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것들을 원소로 가질 수 있는 집합 개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물어본 거예요. 배반 사건은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쓰자면 이게 쓰라고는 안 해요. 절대로 쓰라고는 안 합니다. 쓰라고 한 게 이상한 것이에요. 뭐 이렇게 부분 집합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야. 집합적인 걸 얘기하고요. 자, 비슷비슷합니다. 76번 보십시다. 자, 76번.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어져 있대요. 그런데 임의로 두 개를 꺼낸대요. 자, 임의로 두 개를 꺼낸다라고 해서, 자, 시행에 대해서 표본 공간을 S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S. 자, 그리고 뭐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차이가 홀수. A라는 사건은요, 두 수 차가 홀수입니다. 홀수인 거고요. 자, B라는 것은요, 두 수 합이 10 이상의 사건을 B라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자, 보십시다.
1에서 5까지를 두 개를 꺼낸대요 라고 했어. 꺼내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개 중에서 두 개 말 그대로 꺼낸다. 그치? 나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꺼낸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몇 가지? 10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근원 사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근원 사건. 원소 개수가 한 개로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 총 10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10가지를 각각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뭐 1하고 2, 1하고 3 이런 것들이 다 근원 사건이에요. 1하고 4를 고를 때 1하고 5를 고를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나열한 걸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10가지가 맞습니다. 자, NA. 자, 두 수의 차가 홀수가 되고 싶어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다 노가다 하면 되겠죠. 홀수가 빼서 홀수가 되려면 짝수 홀수. 그렇지. 짝수 홀수를 가져오든지 홀수 짝수를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몇 가지인지 세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몇 가지가 나올까? 짝수 중에서 1개, 홀수 중에서 1개. 몇 가지입니까? 3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6가지가 되겠네요. 짝수 중에 1개 가져오고 홀수 중에 1개 가져오고 자리 위치 바뀌는 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 전체 사건을 조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이 확률을 구할 때 이게 나열을 시켜야 되는 건지 이게 뽑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솔직히 이제 확률 같은 경우는요 좀 헷갈릴만해. 왜냐면 확률하고 경우의 수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서로 같은 것을 뽑을 때는 같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 서로 같은 거는 같은 거로 처리해. 근데 확률에서는 같아도 다른 거로 처리하거든. 왜냐면 확률은 뽑히는 빈도수하고 관계가 있잖아. 빈도수 몇 번 뽑히느냐, 더 많이 뽑히고 덜 뽑히느냐. 근데 같은 것이 많이 있을수록 더 많이 뽑히거든. 그치? A 사탕이 허벌나게 많이 있고 오랜만에 강주를 내가 또 사투리를 쓰네. 자, A 사탕이 굉장히 많이 있고 B 사탕은 적게 있어. 근데 두 개를 가져오고 싶단 말이야. A 사탕을 2개 가져올 때가 더 많을까? B 사탕을 2개 가져올 때가 더 많을까? 이게 훨씬 더 많겠지. 근데 경우의 수에서는 A를 2개 가져올 때는 한 가지란 말이야.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확률에서는 다르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문제를 풀다가 이거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데 만약에 전체 집합을 고를 때, 전체 집합을 뽑을 때 순열로 풀었으면 그냥 그 부분 집합인 사건들 이것들을 순열로 뽑으면 되는 거고 전체 집합을 너희들이 조합으로 뽑았으면 나머지 것들 집합을 안에 들어간 집합들을 조합으로 풀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짝수 3개 가져올 수 있고 홀수 2개 가져올 수 있다. 2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만 봤지 순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잖아. 알겠어? 이게 나중에 풀다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자, 헷갈릴 때는요 너희들이 전체 집합, 전체 경우의 수를 뽑을 때 순열로 했는지 조합으로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전체를 조합으로 했는데 부분을 순열로 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숫자가 오버할 수 있게 돼요. 자, B는 사건 B는 공사건이다.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될 수가 있잖아. 초과인가? 서로 다른 건가? 그렇지. 5개 중에서 2개를 뽑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뽑혀야 되네요. 그렇다면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 될 수가 없겠군요. 5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거, 공사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야. 하여튼 이런 부분만 좀 헷갈리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풀만 할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자, 그렇다면 77번 쉬운 거 보자. 쉬운 거 77번 보시면은요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n까지 자연수 서로 다른 2개를 택했어. 근데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91개래요. 91개.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는 뭐야? 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n개 중에서 2개를 뽑아. 그럼 당연히 NC2 이게 바로 n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겠다. 이게 될 수 있는 모든 사건입니다. 이게 91가지다 라는 얘기야. 이것만 풀어주시면 돼. 단순하게.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나오실 거고요. 자, 79번 봅니다. 79번.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n가지래요. A의 경우의 수는요, 3가지래요. B의 경우의 수는요, 4가지래요.
A 교집합 B의 개수는요 두 가지래요. 자, 잘 읽어보시면 S의 부분집합 중에서 A, B와 모두 이것과 모두 배반입니다. 배반인 게 32가지가 되더라 라고 해서 자 A하고도 B하고도 같은 게 전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A하고 B의 모두 배반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있는 것들로만 구성이 돼야 되겠지. 온전히 이거 다가 아니고 A하고 B하고 공통부분 없다는 얘기니까 밖에 쪽의 것들로 만들어진 부분집합 개수가 되겠죠. 그렇지. 굳이 표현하자면 2의 n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제곱이 되겠지. 밖의 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들이 다 배반 사건이 된다는 얘기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게 몇 개입니까? A 합집합 B는요 빼니까 5개가 되고요. 총 m개 중에서 5개를 빼버려야겠지. m개 중에서 전체 m개 중에서 합집합에 있는 것을 빼주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아이가 자 고실 거예요. 힘내요. A, B가 있는데 A, B하고 배반 사건은 이것들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얘가 지금 5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 전체가 m개가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밖의 것이 n-5개가 되는데 이것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이란 말이야. 부분집합. 그래서 2의 n-5제곱이 되겠다. 이게 바로 목소리 좀 가보세요. 32가지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단순히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잘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런 용어들이 있고 배반 사건이 뭘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점 다 할 거예요. 내가 55분부터 쉬는 시간 주려고 그랬어요. 아까 25분이라고 했잖아.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 25분 지났나?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이제 수학적 확률로 넘어갑니다. 신청하지 마.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 자 목소리 보면 알지 않냐? 점점 목이 점점 가고 있잖아. 자 수학적 확률 갑니다. 수학적 확률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그냥 집합처럼 나타내서 그대로 풀겠다. 단 너희들이 여러가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더라도 깜짝 놀라지 말아라. 그냥 풀어라 라는 얘기야. 5분만 더 하실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신문 넘어가시고요. 아이고야. 다행 신고하자. 80번입니다. AB 두 개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 눈 수의 합이 8 그리고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을 자 A, B라고 했어요. 쉽게 보여보자. 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고 싶어요. 자 합과 빼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틀리는 게 대충 찍어서 찾으니까 그게 빠져가지고 틀린단 말이야. 이게 그려버리는 게 훨씬 편해요.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게 어디 있어? 여기에 있지. 6과 2. 그렇다면 규칙적으로 이 라인에서 나올 거야. 확실히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야. 괜히 빠뜨리지 말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다겠죠. 총 36분에 5개가 되죠. 눈으로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야. 이게 직접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냥 이런 것도 이런 거죠. 아니다. 이건 아니고 두 개의 주사위 A, B라고 이름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두 주사위는 다른 주사위가 돼요. 순서 바뀌는 걸 고려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려를 안 했어. 주사위 A, B라고 하고 두 주사위라고 그냥 말을 해. 이때 또 경우의 수에는요. 5하고 3이 나올 때와 3하고 5가 나올 때는 서로 같은 것으로 처리했단 말이야. 근데 확률을 다룰 때는요. 다 다른 거로 처리해야 돼요. 더 많이 그만큼 더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까. 자, 두 눈의 곱이 짝수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짝수, 홀수, 짝수. 이게 몇 번 나오는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차라리 1 빼기 여사건은 설명 안 했지만 여사건의 확률 1에서 반대사건을 빼버리면 되죠. 언제가 반대사건이니까 홀이 반대사건이 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홀수가 나올 사건 2분의 1 홀수가 나올 사건 2분의 1 원래 여기도 좀 더 설명이 더 들어가야 돼. 왜 곱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중학교 때 다뤘던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다. 중학교 때하고 똑같겠다라는 얘기야. 자, 82번 좀 빨리 갈게요. 82번. 자, 두 개 주사위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a제곱 마비가 0보다 초과가 돼야 돼요. 그치? 그치? 그래서 b가 작아야 돼요. a제곱보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노가다 해야 됩니다. 노가다 문제예요. a가 1일 때는요 5군요. a가 2일 때는요 1, 2, 3이 되군요. a가 3일 때는요 1부터 6까지가 되겠군요. 4일 때도 1부터 6까지가 되겠군요. 5일 때도 1부터 6까지, 6일 때도 1부터 6까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가다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a제곱 bp보다 큰 걸 구한 거야. 그래서 총 36개 중에서 1, 2, 3, 9, 15, 21, 27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다 중학교 문제들입니다. 네. 85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죠. 85번, 85번, 86번 보시겠습니다. 85번 풀어보세요. 결국 경우의 잘 풀어야 됩니다. 확률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1부터 6까지를 나열시킨대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합이 7이 되래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겠어? 어떻게 더 하면 7이 되느냐를 찾아야겠죠. 자, 이렇게 더해지면 7이 됩니다. 즉 짝이 정해져 있는 거야. 1이 있으면 6, 2가 있으면 5, 3이 있으면 4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개의 수의 쌍이 있는데 일단 이것부터 고민하셔야죠. 어느 자리로 들어갈래? 어느 자리로 들어갈래? 일단은 뭐 이건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따져보시고요. 전체 6개를 나열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다른 자리죠. 6팩이 전체 가지수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이것들이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네. 그럼 어느 줄에 있을래? 세 개의 숫자 쌍과 세 줄을 짝 지어주는 가지수. 세 개 짝짓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은 1, 6은 이쪽으로 갈래요? 2, 5는 이쪽으로 갈래요? 3, 4는 이쪽으로 갈래요? 하신 다음에 두 가지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각각 두 가지씩 작용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다.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다라는 얘기야. 즉 전체분의 특정 사건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자, 86번 같은 경우는
86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i를 해본 지가 오래됐을 거니까 전과까지 해보자. 자, i의 n제곱과 i의 n 플러스 1제곱. 솔직히 확률 부분은요, 공식 알려주고 다 풀어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는 단원이에요. 경우수 단원이니까 딱 해당 개념만 알려주고 나서 내가 너무 착해서. 자, 이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집합을 A라고 합니다. 라고 했어. i는 몇 개가 순환하죠? 4개가 순환하기 때문에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주면은요, 다 나와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딱 1, 2, 3, 4만 집어넣겠습니다. i 1로 주면 1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겠니? n에 1로 주는 거죠. n에 1로 주면 i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나오십니다. 자, n에다 2 넣어주시면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나오십니다. n에 3 넣어주시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i가 돼주시고요. n에 4가 들어가게 되면 1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이 네 가지만 나와요. 딱 4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앞으로 i와 관련된 문제 있으면 4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a는 4개가 있어요. 세리마.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2개를 뽑았대요. 서로 다른 2개를 뽑았대요. 전체 경우의 수는요,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라. 뽑았대요. 자, 조합으로 풀었어요. 자, 분해. 자, 2개를 뽑았는데 그것이 실수가 되고 싶어요. 실수가 되려면은요, 제곱 빼기 제곱이 돼야 됩니다. 합차 공식을 써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합차 공식. 그렇다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이 부분 부호가 다르니까 합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부호가 다르니까 합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다르면 안 돼요. 둘 다 다르면 안 됩니다. 제곱이 돼버리면 i가 남습니다. 그렇지. 이거가 2개가 다르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 문제. 87번 같은 게 너무 중요해서 문제가. 이게 합평 문제예요. 나오면 87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실게요. 너무 무게가 던졌어. 자, 87번이 합평 문제거든요. 문제 좀 읽어보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가 쉴 거예요. 하기 쉴 거예요. 진짜 쉴 거예요. 내가 쉬어야 돼. 지금 쓰러지기 무시됩니다. 자, 문제 읽어봐. 오. 어떤 거를 케이스를 분류해야 될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를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될지. 너희들 지금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보면 왜 이런 걸 풀라고 하는지 알 거야. 대부분의 4점짜리 문제가 다 이래요.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어떤 거를 기준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거 정한 다음에 가시는 게 대부분의 확률 문제입니다. 그리고 확률은 내가 풀어준 대로만 풀 필요 없어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맞으면 그 맞는 답이야. 굳이 해설지는 답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남자 6명, 여자 4명 있어요. 자, 근데 여자 주위에는요, 여자가 없어야 돼요.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주위에 여자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자가 다음에 있으려면 엇갈려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자, 마찬가지입니다. 엇갈려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엇갈려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 2명이 남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스페셜한 부분이에요. 남자 2명끼리만 있는 곳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남녀 있어요. 여기 여자가 오고 싶어요. 무조건 남남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이제 남녀가 남녀로서도 되고 연함으로서도 되는 거죠. 아, 이런 부분 고려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남녀가 있게 되면 연함, 남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얘는 무조건 들어가더라. 남남줄이 무조건 있더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좀 독특한 게 있으면 그거를 스페셜한 놈으로 잡고서요. 그 놈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남이 첫 번째 줄에 있을 때, 두 번째 남남이 두 번째 줄에 있을 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뭐 다섯 번째 줄까지 가능하네요. 이렇게 있을 때를 고민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남남으로 시작할 때, 두 번째 이제 남자 여자 혼성으로 시작할 때 남남이 움직입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요 10명을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10획이에요. 그치? 자, 10획이면서 생각해보자. 자,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결정이 돼버리면은 남녀로 출발할 수도 있고 연함으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나는 남녀로 출발했다고 치자. 그래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곳에 누가 배열될지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얘를 결정해버리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남남 얘 둘을 뽑을 거야. 정말 쉽겠지만 둘 손잡고 있어야 돼 지금. 자, 총 6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울 거야. 여기다가. 자, 첫 번째 겠습니다. 총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손을 잡게 했어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고민하려고 하는데 남녀로 출발할지 연함으로 출발할지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겠죠. 자, 각각의 숫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켰어. 남녀로 고정시켜버리면 이게 전체가 세팅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남자 4명을 배열하면 됩니다. 4팩입니다. 자리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여자 4명을 배열하면 됩니다. 4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남남을 5번째 줄에 세울 때도 똑같을 거예요. 반대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더해지면 됩니다.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맨 위 또는 맨 아래 남이 있겠다라는 얘기야.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처음에 출발했었을 때 누구로 출발할 때를 얘기하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야. 첫 번째 케이스. 자, 플러스 이거 마찬가지겠지.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똑같을 거예요. 케이스가. 그래서 두 번째 거에다가 곱하기 3을 할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자, 일단 남남을 여기 세울 거예요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렸어. 당연히 남자 6명 중에서 2명을 데려와서 표현시키겠죠. 여기서 너 앉아있어라. 두 번째 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세워야 되는 게 남녀로 세울지 연함으로 세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남녀로 세웠다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녀로 세울지 연함으로 세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두 가지예요. 연함으로 세웠다고 하십시다.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 이제 나머지는 자동 결정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남자 4칸에 남자 앉히고 여자 4칸에 여자 앉혀주시면 돼요. 그치? 남남이 여기에 있어도 위아래가 지금 얘가 여기 있을 때 위아래가 바뀔 조건 다 고민했잖아. 여기 있어도 위아래 바뀔 조건 고민하면 나머지는 그대로거든. 마찬가지야. 그래서 똑같이 적용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이 반복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죠. 왜냐면 제일 밑에 건 1 들어왔으니까 남남이 2, 3, 4번째 자리 위치할 때입니다. 이 숫자는 남남 자리의 위아래의 순서 결정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거를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걸 한번 풀어봤는데 맞더라고. 해설지는 좀 달라요, 설명이. 근데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를 잡아놓고 푸는 게 좋아요. 이게 4점짜리로 나오는 거야. 이런 거가 난이도가.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케이스 분리시키는 거에 대해서 막 귀찮아하고 하면 안 됩니다. 확률 통계는요. 자, 쉬었다 합시다.